예, 제7절 주민 참여입니다. 여러분 책 419쪽의 내용인데요. 예,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내용은 여러분 책 370쪽에서 재무행정론 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발의입니다. 주민발의제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국민발의 또는 발안, 국민소환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제란 주민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재정, 개정, 폐지를 발의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됩니다. 만드는 주체는 지방의회니까요. 그러나 제한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 못하는 거죠, 주민들이.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당연하겠죠.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의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돈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돈을 내기 싫으니까 돈과 직결된 내용들을 자꾸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돈과 직결된 내용은 못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것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왜 그래요?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권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그래서 그건 건들지 마라.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이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게. 이렇게 세 가지 A, B, C에 대한 사항은 주민 발의를 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입니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직접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이 직접 선거한 사람들이에요. 주민이 직접 선거한 사람들을 이제 집에 가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뭐죠?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겠죠. 비례대표의원은 우리가 직접 선거한 게 아니라 그 당의 순번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직으로 확정됩니다. 그냥 해직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 근데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해직시킨다는 그런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민이 싫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법률에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읽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데 아직 1년도 하지 않은 선출직을 지금 집에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임기 만료일 1년 미만인 경우 1년밖에 남지 않아서 1년 미만이 남는 사람을 또 투표해서 가게 할 수 있냐. 어차피 1년 뒤에는 사라질 사람을. 그 다음에 해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그러니까 소환 투표를 1년 이내에 또 실시한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투표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을 주민 전체의 표결로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이죠. 자, 주민투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투표이고요. 하나는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입니다. 자치사무,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내 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겠고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을 수 있겠죠. 국가사무는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 원자력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자치단체는 자 그러면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반대하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얹어줬어요. 이 방사능 폐기물을 갖고 가면 이만큼 돈을 더 주겠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자치단체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죠. 그때 그건 국가사무잖아요. 그죠? 방사능 폐기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율이 찬성률이 높은 곳에 주겠다. 이런 게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입니다. 좀 다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를 보면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주민이 투표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 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이 투표를 하고 과반수의 득표가 있으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확정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 군데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려는데 찬성률이 높은데 여기는 찬성률이 90%, 여기 찬성이 8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결 요건이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걸 그냥 고려하는 거예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투표 총수의 3분의 1이 있어야지 개표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사무는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구역을 정하여 광역의 지방자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국가사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결국 국가사무는 국가정책추진이 참고되며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는 않는다는 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감사 청구제와 주민소송제. 자, 요즘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좀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랑 지방자치단체 참모처리가 부당한 경우에 부당한 경우, 조건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상급 지방자치단체 상급 기관에 주민의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상급 기관이라면 만약에 경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행정안전부, 물론 경기도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 가겠죠. 중앙행정기관에. 용인시의 경우는 경기도에 이렇게 하나 위에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는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무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청구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때는 주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송제가 있습니다. 자, 위 감사 청구를 한 주민이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 감사 청구를 한 주민이 감사 청구 사항에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일단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제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전치주의입니다. 전제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민소송제를 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제는 일단 감사 청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항, 부당한 사항은 안 돼요. 부당한 사항은 여기 오면 안 되고 위법한 사항이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주민청원제입니다. 주민청원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겁니다. 네, 청원 사리는 일반 국민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주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를 적어놨어요.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청원은 어디에나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은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는 이렇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